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빨리 만들고 싶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전혀 편향적인 방송은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보도된 데이터에 의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들이 진짜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표를 얻기 위한 생각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그것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 자료만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한 15일, 20일 전쯤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이벤트입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두 분의 데이터는 조금 이따 봐보도록 하고 오늘 또 이 기사를 보고 이쯤 되면 뭐 갖고 노는 거죠. 현 정부를 씹는 것까지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의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사는지를 다 잘 아시니까 편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민주당 14일 K코인 활성화 정책 토론회. 제가 그렇게 정말 그지 같은 일자리 청년들한테 주지 말고 블록체인을 활성화를 시켜라. 거기서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온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K코인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어른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면서요. 금융위원장이었죠. 그때 또 한 번에 떡락을 시키고 또 이건 또 뭡니까? 뭐 이쯤 되면 거의 농락하는 거잖아요. 대중들을. 이제 좀 제대로 가르치려나 봅니다. 김영중 교수님이 나오네요. 제가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배웠던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던 분이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께 물어봤던 질문이 혹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갖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안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 하나도. 근데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입니다. 김영중 교수님이 제게 했던 말 중에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은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된 2009년 1월 3일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멘트였습니다. 진즉 이런 분들을 모셔서 어디 때려잡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블록체인 교육 시스템을 늘리고 양질을 더 밝게 만들어줘야 대중들이 이해를 하고 대중들이 알고 다단계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하려나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성향은 전혀 없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본인들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튜브라는 게 나와서 우리의 생활 중에 가장 크게 패턴을 바꿔버린 게 이 선택적 시청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본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볼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보기 싫은 광고도 봐야 되고 보기 싫은 뉴스도 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옹기종기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거실에서 그 드라마가 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를 얻는 그런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본다. 그리고 심지어는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선택적 시청. 지금까지는 이 TV에서 나오는 공중파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었죠. 그 중앙 집권적인 방송사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우리는 따랐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방송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중앙 집권적이었던 이런 방송 채널들에서 우리는 탈중앙화를 했죠. 이미 우리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 이제 방송사가 우리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송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중파 방송에서 벗어난 탈중앙화
현상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이런 영상은 좋아요를 좀 먼저 눌러주세요. 그들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지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이거 뭡니까 이게 진짜로. 불과 몇 달 전에 국민을 상대로 정부 관료가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망언, 이런 거지같은 멘트를 하게끔 놨던 우리 진짜 국민들이 참 너무 착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대선 주자들이 떠들어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 부분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결정을 해야 그 사항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채택이 됩니다. 거기에 가장 우뚝 서 있는 XRP 리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의 생각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NFT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겠다, 후원금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로 그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접어두고 작년 12월 25일 날 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분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인 투자를 막으려고 해도 오히려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우리나라의 원화가 오히려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너무나도 똑똑한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 재작년 많은 인적 자원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머리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냐, 가장 빨리 1조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블록체인 암호화폐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인적 자원이란 거를 인지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공인하는 기초자산이 담보된 코인도 고려한다.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코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본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한다면. 본인이 NFT를 이야기를 하면서 NFT는 중재자가 없는 거래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회 공적 자금들이 세이브가 되는 줄 알 겁니다. 불필요하게 지출됐던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NFT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 돈들을 사회복지에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국민 기본소득을 충분히 빼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굳이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덮어쓰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코인을 개발한다, 그거는 또 다른 검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코인들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사회 기본 시스템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청년들이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일을 해서 번 돈으로는 자산을 형성하기가 너무 힘들다. 부동산 시장까지 막혀버려서 청년들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말 좀 빈정상하지 않나요? 청년 여러분들 혹시 자산을 늘려야 되겠다는 공간이 없어서 코인에 투자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코인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집이었을까요? 집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그때 생각하는 게 집이에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그렇습니까? 대학교 졸업을 해도 7년 8년 동안 빚만 갖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짜증이 나니까 코인을 한 거죠. 안 그러나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번듯한 일자리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걸 따르지 못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없는 돈에 피해를 보게 만드냐고요. 아니, 그들이 없애고 그들이 또 하려고 하잖아요. 도대체 이 대중들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지네들이 맞고 또 지네들이 하겠대. 무슨 말을 하려면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청년들이 20대 30대 분들이 진짜 집 장만하려고 코인 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이 없고 꿈이 없잖아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그 푼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냈는데 그 돈까지도 무시를 하면서 함부로 했던 말들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이런 발언 또한 저는 굉장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이 대중들을 무시하는 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20, 30대 분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돈을 투자해서 집이 장만될 거란 생각으로 이걸 투자했겠냐고요. 그들에겐 몇백만 원 안 되는 돈들이 꿈이었잖아요. 꿈. 부모님 생일에 그래도 작은 선물 하나 사줄 수 있을까? 여자친구랑 100일째 되는 날 호프라도 한잔 할 수 있지 않을까? 친한 친구들이랑 편하게 2박 3일 여행이라도 한번 갈 수 있을까?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취직도 안 되는데 그 빚을 좀 빨리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었나요?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 아닙니다. 요새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시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느꼈던 소확행들이 지금은 꿈이 돼버린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주식시장에도 부실주가 있듯이 코인도 사라져야 될 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해외 코인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돈을 쓰는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둔한 발상, 참 뭘 모르는 발상. 그렇게 저점 매수할 기회가 많았는데도 그렇게 정부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걸 못했는데 코인을 사는 자체가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플 주식 사면 해외로 돈 빠져나가는 거니까 사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화폐, 통화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호화폐가 실물에서 금융으로, 금융에서 다시 가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화폐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도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명에서 금융으로, 금융에서 디지털로 갔다고 해야 맞는 표현인데 가상이라고 했어요. 디지털로 넘어갔다고 하면 참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냥 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화폐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죠. 그게 올바른 인식입니다. 지금 종이화폐라는 게 국가 권력으로 나온 담보된 화폐, 상징물, 일종의 저항인 것 같다. 가상자산이 국가 권력에 의한 화폐 독점에 저항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너무 많이 찍어낸다거나 중간에서 떼어먹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이유에서 가상화폐라는 게 나온 것 같다. 중앙 집권적인 곳에서 탈피하고 싶은 그런 시민들의 저항. 여러분들이 아는 금속들이 있잖아요. 금속, 금, 은, 구리. 이게 지금 사회에서 쓰여지는 금속이라면 저는 암호화폐는 디지털 안에서, 이 온라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후보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게 통화의 개념, 그냥 통화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 블록체인이 어떤 방향으로 쓰일 건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하나를 인도네시아 돈으로 바꿔서 송금하려면 20% 30% 정도 날아간다. 환전, 송금 수수료, 시간. 그러나 가상자산으로 활용을 하면 비용이 하나도 없고 실시간으로 아주 간단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는데 이거를 부인한다고 없어지겠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성격대로 한마디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 피하면 더 문제가 생긴다. 자꾸 억누르고 규제하게 되면 더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더 한 발 앞서 나가야 된다.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음지를 규제하고 억압하고 없앤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은 그 음지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지를 더 밝게 만들어줘야 그 음지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생각 하나는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의 권력에 대한 불만 내지는 저항, 이런 것이 이제 개념화되어서 만들어진 코인과 국가 권력을 갖고자 하는 분의 생각은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충돌이 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 있는 현실을 인정을 하자.
통제할 수 있다면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이미 있는 걸 어떻게 통제를 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냐?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인터넷이란 게 나와서 결국은 전 세계가 하나로 돼버렸어요. 누가 막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쁜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한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뉴스인데 이준석 당대표가 다음은 크립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이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던 영역인 게임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가상자산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왜곡된 시각. 약간 젊은 분이라 틀리긴 틀려요. 왜곡된 시각과 함께 두려움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아둔한 정책들은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리고 미국의 영향 아닐까요? 결국 그런 것들은 왜곡된 시각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보도 자료가 있는데 그게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벌써 2,000조 원을 넘어섰다.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그리고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 지금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약간은 표를 위한 멘트가 아닌가.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 하나를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데이터는 2021년 8월 1일 날 청년 싱크탱크 상상23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놀라긴 했어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그냥 검사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론 젊은이들 듣기 좋은 소리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 이상이었어요. 중국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이고 확장성에 두려움을 느끼는 국가다. 이 말의 끝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근데 왜 이거를 규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고요. 기존 금융 체계를 기득권이라고 규정을 해요. 여기서 약간 놀랐어요. 새로운 블록체인화 금융을 불법화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전혀 정치를 하지 않고 검사하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아는 생각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4차 산업의 블록체인과 불가분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불법이니 투기니 단속이니 규제니 하는 기득권 금융 카르텔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 멘트는 좀 상상 외였습니다. 이 멘트는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 멘트거든요.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제가 어디 살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절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블록체인화 금융을 불법화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격이란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가 출현을 한 것들은 이유가 다 있어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런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중국이 지금 불법화를 했고
2018년도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단속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지적을 했고, 기존 금융질서의 기득권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정부나 지금 금융 시스템에서 보면 이거는 불법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미국 모델로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은 미국의 말대로 될 것이다.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나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주장에 관해서는 약간 주도적이지 못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미국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모든 금융 시스템은. 근데 그거를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들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 빨린 소리를 하는 건지, 그거는 판단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아예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 늘 그랬듯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이 시장 자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제가 광주에 산다고 해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번엔 정말 잘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적은 투표하지 않는 시민정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꼭 투표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를 꼭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선 후보에 관한 영상은 투표 10일 전 정도에 총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